안녕하십니까, 조한청입니다. ERC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질문은 ERC 신청 기간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직원 30명 정도 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PPP를 받지 못했는데 한국 법인이 관계사라서 PPP 자격이 안 된다라고 들었었고, 그래서 코로나 지원책은 우리 회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ERC는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벌써 2023년인데 코로나는 20년, 21년 때 한참 이 지원책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우리 회사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신청 기간 만료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질문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다시? ERC 자격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PPP가 안 됐으니까. 왜? 해외에 모 회사가 있는 US subsidiary죠. 이 자회사의 경우는 이와 같은 코비드 지원책의 제약을 받는다, 지원의 대상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PPP는 못했던 건데, 이제 와서 보니 ERC는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고, 그러면 자격을 한번 내가 진짜 되는지 검토해보고 싶은데 이제라도. 근데 자격이 되더라도 기한이 만료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 답을 짧게 먼저 드리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모든 자격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요,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최하라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24년 4월 15일까지는 제약 없이 모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는 25년 후년이죠. 4월 15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한이 끝나서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할 것 없이, 물론 24년 4월 15일이면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겠죠. 최대한 내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따라 자격이 된다 했을 때 신청하는 과정을 4월 15일 내년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 검토에 드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요. ERC요. 워낙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것만이 아니에요. 113강, 116강인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격이요. ERC가 뭐냐?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인플로이를 리테인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해왔던 그와 같은 기업주들에게 고용에 발생하는 그런 비용의 일부를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주겠다. 그런데 텍스 크레딧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금까지도 추가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혜택이 큰 건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있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량적인 평가라는 것은 결국 내가 퀀터테이티브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치로 확실히 자격을 따져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첫 번째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감소되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였었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매출액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것이 정성적인 평가도 있다,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평가도 있다라는 것. 뭐냐? 정부의 executive order, 그 행정명령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 이게 전문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 full or partial suspension이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다분히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는 정성적인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되면 또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게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 자격이 되면 26,000불까지 혜택을 보고요. 종업원 1인당이죠. 자격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 고용된 종업원들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최대예요. 최대 금액이 26,000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모두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2020년도에 직원에 대해서 5,000불까지 나올 수 있고요. 21년도에는 21,000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고용주, 회사가 누리느냐? 페이롤 텍스,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데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매 분기마다 페이롤 텍스라는 것을 IRS에 우리가 접수를 하죠. 그게 결국 폼 941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수정신고함으로써 그 수정신고를 통해 그 기간에 부담했던 세금을 돌려받고, 만약에 크레딧 금액이 그 분기에 부담했던 세금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추가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결국 그 말은 941이라고 하는 분기 세무 신고서를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그에 대한 이 941 수정 신고에 대한 것이 데드라인이 언제냐라고 보면 여기에 나온 대로 캘린더 이어라는 것, 941이라고 하는 것이
considered filed on April 15 of the succeeding year 인 거죠. 그러니까 20년도에 대해서 파일한 구사일은 21년도 4월 15일에 파일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연방세의 수정 신고 기간은 그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20년도에 대한 것이 21년 4월 15일이니 거기에 플러스 3 years 하면 24년 4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20년도에 대해서는 4월 15일까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21년에 대해서는 25년 4월 15일까지 똑같은 로직으로요. 신고할 기간이 된다라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데드라인에 다가오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아직 데드라인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결국 이 ERC라고 하는 것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일 텐데 배경은 ERC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제도, 세법상의 제도에 비해서 특이점이 있는데 뭐냐? 한시법이에요. 2년밖에 없었어요. 2년도 채 안 된 거죠. 20년도에 갑자기 나와서 CARES Act 20년 그 3월 말 4월 초였었죠. 그 뒤로 법이 이렇게 몇 차례 바뀌면서 ERC의 내용도 수정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20년도와 21년도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 뒤로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가 있었죠. 아까 그 세일즈 기준이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government 그 executive order, 셧다운 오더라고 하는 것이 정성적인 평가인데 이거에 대한 가이던스,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부족하다. 따라서 납세자들, 회사는요, 기업주들은 합리적인, 그나마 있는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이고 good faith죠. 선의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good faith.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가 여기 IRS가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good faith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기준이 클리어하지 않다 보니 나의 팩트를 다루는 기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 이에 대해서 우리가 되도록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선의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해왔던 내용인 거죠.